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52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읽기 11번째 시간입니다.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는 보기에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십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문장이 한 문장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중에 이 보기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네, 보기를 먼저 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본 다음에 이 보기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악취에 동일한 양의 다른 냄새들을 더해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취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악취. 여기도 악취가 나오는데 악취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냄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악취에 동일한 양의 다른 냄새를 더해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악취는 뭐예요? 냄새와 관계가 있는 단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은 뜻보다는 나쁜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아주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똑같은 만큼의 다른 냄새를 더 섞어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나쁜 냄새를 못 느끼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했네요. 어떤 것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문제이다 라고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앞에 오고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글이 더 이어진다면 이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전망까지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시문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 연구팀이 냄새가 나지 않는 무취 상태의 조건을 알아냈다. 자, 여기에 악취에 이어서 무취가 나오는데요. 무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냄새가 나지 않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쵸? 냄새가 나지 않는 무취 했으니까 이 무취라는 단어의 의미는 냄새가 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연구팀이 냄새가 나지 않는 무취 상태의 조건을 알아냈다. 자, 지금은 뭐예요? 무취 상태의 조건만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연구의 목표가 바로 이 다음에 오면은 너무 많이 건너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무취 상태의 조건이 뭐예요?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지금 무취 상태의 조건을 알아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볼게요. 사람의 코는 다양한 냄새 중에 농도가 짙은 것 위주로 냄새를 맡는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에 냄새가 날 때 딱 한 가지 냄새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지만 그 중에 가장 농도가 짙은 것, 쉽게 이야기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더 많이 나는 것을 위주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그죠? 사과가 이만큼 있고 수박이 한 조각이 있으면 사과 냄새도 나고 수박 냄새도 나겠죠. 그러면 어떤 냄새가 더 많이 나겠어요? 그렇죠. 사과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중심으로 사람이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무치 상태의 조건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냄새를 맡는다. 이제 무치 상태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조건을 알아냈다.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직 연구 목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자, 이 자리는 연구 목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떤 연구를 한다는 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도 아직 이 무치 상태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보기 글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농도가 짙은 것 위주로 냄새를 맡는데, 그런데 서로 다른 냄새 입자를 동일한 양으로 섞으면 사람의 코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냄새가 안 나는 게 무치 상태죠. 자, 그럼 무치 상태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냄새 입자를 동일한 양으로, 같은 양으로 섞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안 좋은 냄새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다른 냄새를 똑같은 만큼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양이니까 뭐가 더 많은 냄새인지를 몰라서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이야기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무치 상태의 조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느끼는지 이제 여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바로 연구의 목표 들어가야 하나요?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 문장 한 문장만 더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차관해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네, 연구하고 있다. 드디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연구의 목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착안해.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하고 그거를 착안이라고 합니다. 착안해서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악취에 동일한 양의 다른 냄새들을 더해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연구의 목표를 정확하게 요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개발되면, 그렇죠? 이 연구 목표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뭐가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이 기술이 개발되면 심한 악취 환경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냄새가 너무 심한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좋은 냄새를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 괜찮아요, 여러분? 자,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우선 긴장하죠. 그죠? 악취라는 말을 만약에 몰랐다면 나 또 모르는 단어인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악취라는 말을 몰랐다고 해도 그냥 띠르르르르르 뭐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했으면 그 목표, 이것의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앞에 무엇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냄새를 악취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앞에 충분히 나와야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문장을 읽을 때 한 연구팀이 냄새가 나지 않는 무치 상태의 조건을 알아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조건, 알아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건을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건이 이건 거죠. 그죠? 드디어 조건이 나왔어. 이 조건을 알아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까지는 어떤 목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긴장하면서 봐야 돼요. 요거 아니면 요긴데 그럼 얘는 뭐예요? 뭐 여기에서 해서 연구하고 있다. 띠리리리링 목표이다. 연구하는 것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연구하고 있다 다음에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보기를 먼저 읽어서 이 보기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말이 앞에 어떤 말이 온 다음에 오는 게 좋겠다. 또는 어떤 말보다 앞에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쓰기를 많이 하면 읽기도 훨씬 좋아집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작가는 따뜻한 한 끼의 음식과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이다. 자, 요 문장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요? 네, 작가는 담고 싶었다. 예, 담고 싶었다. 무엇을? 한 끼의 음식과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요게 다 을률이죠. 그죠? 네. 작가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음식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라고 했으니까 책을 쓴 사람 또는 뭐 영화를 만든 영화 시나리오를 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작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글을 쓰는 사람이 쓴 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이 제시문으로 나오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요리사 박찬일 씨가 에세이집 미식가의 허기를 펴냈다. 에세이라는 것은 수필이고요. 그죠? 요리사 박찬일 씨,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되겠죠. 왜? 책 제목이 뭐예요? 미식가의 허기라는 책이에요. 그죠? 이분이 요리사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뭐던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뒤에 설명을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첫 번째 책을 펴냈다.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는 어울리지 않네요. 땡. 이 책에는 어떤 책? 미식가의 허기. 그쵸? 이 책에는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들이 계절별로 소개되어 있다. 자, 음식 소개했어요. 그쵸? 자, 음식 있어요. 그 다음 뭐? 사람들 이야기까지도 한 다음에 이 문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음식만 이야기하고 난 요 자리, 니은 자리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사람들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음식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하는 이야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돼요. 그 다음, 산지에서 음식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 재료로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괜찮아요? 이 책은 미각을 자극하기보다는 한 끼 식사가 마련되는 과정의 어려움을 일깨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산지에서 음식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 재료로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썼느냐?
작가는 따뜻한 한 끼의 음식과 그것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것이다. 자,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문장은 여러분 순서 잡는 거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장 4개 나오고 순서 잡는 그 문제에서도 절대로 첫 번째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한 이유나 어떤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요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과 사람들에 대해서 왜 썼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식과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이거 썼게요? 이것 때문에 이거 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보기글을 읽을 때는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보기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은 이 앞에 어떤 게 나와야 되고 뒤에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이거는 이 보기는 요 문법 때문에 던 것이다. 이 문법 때문에 앞을 더 잘 봐야 되는 그런 보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기글을 잘 보면 내가 이 앞에서 어떤 글의 내용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글의 순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보기 보겠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일자리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네, 커질 것이다 라는 거는 추측이에요. 그죠? 추측하는 문법. 100% 몰라요.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했으니까 요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와야 합니까? 그렇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는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죠? 사실은 이 문장은 이 앞에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한 다음에 정리하는 문장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 산업 구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일자리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하고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앞에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앞 또는 뒤에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요? 일자리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 알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기계가 인간의 인지적인 영역까지 대신하는 제2의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자, 기계가 인간의 인지적인 생각과 지식까지도 기계가 다 대신할 수 있어요. 아, 날씨가 추운데 기계가 생각하면은 보일러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줘요. 지금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창문이 쓱 닫혀요. 이런 것까지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계가 인간의 인지적인 영역까지 대신하는 제2의 기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일자리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산업구조 변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러한 비약적인 기계 발전의 시대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지 더 소외시킬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비약적인 거는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 한 칸씩 올라가는 거 아니고 한 번에 3칸씩 한 번에 4칸씩 이렇게 것 비약입니다. 갑자기 휙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발전이
비약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발전한다는 이야기. 이러한 비약적인 기계 발전의 시대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지, 더 좋게 만들어줄지, 더 소외시킬지, 더 안 좋게 만들어줄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자, 산업구조 변화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일자리 변화, 일자리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도 올 수 없어요. 자, 하지만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현재의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괜찮죠? 그리고 뒤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65%는 현재에는 없는 직업이 뭐죠? 일자리죠. 그죠? 앞에 산업 구조에 대한 이야기, 뒤에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보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보기글들이 많습니다. 앞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보기글을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라고 시작을 했으면 이 앞에 반드시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의 변동성도 커진다. 일자리가 많이 바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어떻게, 예를 들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65%는 현재는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직업이나 일자리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구조 이야기한 다음 일자리 변동성 커질 거다. 그 다음 어떻게 변할 건데 이렇게 되는 정확한 자리 디귿 찾았네요. 정답은 3번.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 문제 유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엔 조금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영상 조금 더 여러 번 보고 다른 회차 요 문제 유형도 한번 찾아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토픽 문제 푸는 방법 더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